65세 이후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혼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이 독립했을 때, 혹은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을 때, 그 고요함은 때로는 평화롭지만 때로는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7가지 태도와 습관을 실천하는 것뿐이죠. 혹시 나도 그 7가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풍요롭게 바꿔줄 인생 지침이 될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지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세 이후에도 혼자여도 전혀 외롭지 않게 사는 7가지 방법.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시선과 작은 변화로 삶에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70세 전순옥님은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부터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거실이 가장 먼저 보였고 TV를 켜도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마당의 화초들도 물을 주지 않으니 시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주 1회 모임을 하던 활발한 사람이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바깥 활동이 줄고 마음까지 닫혀버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삶을 바꾼 건 아주 작은 계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려다 약사가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옥님은 순간 부끄럽고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하늘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놓치고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느끼고 싶은 걸 느끼며 살자. 다음 날부터 순옥님은 하루 하나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침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감사한 것 3가지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떴다. 따뜻한 차를 마신다처럼 단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제 이웃이 건넨 미소, 마당에 피어난 작은 꽃 등 조금씩 구체적이고 다양해졌습니다. 산책도 예전에는 아파트 단지 안만 돌았지만 이제는 일부러 다른 골목길을 걸으며 새로운 가게와 벽화를 찾아내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점심에는 TV 대신 라디오를 틀어 음악과 사연을 들었고 가끔은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던 예전과 달리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적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노인과 나눈 짧은 대화도 감사 노트에 적혔고 낯선 이웃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웃어주게 되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동네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또 다른 에너지가 되어 다음 변화를 시도할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과 작은 변화는 서로를 키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의 긍정은 또 다른 변화를 낳고 그 변화가 다시 긍정을 강화합니다. 순옥님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돼요. 창문 열고 바람을 맞는 것도 시장에서 새로운 채소를 사보는 것도 다 변화예요. 그걸 좋게 느끼는 순간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당신도 예전의 순옥님처럼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오늘 하루에 하나만 넣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둘째, 평소 안 가던 가게에 들어가서 사소한 물건을 하나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마시는 물컵을 평소와 다른 색으로 바꿔보세요. 넷째, 자기 전 감사한 일을 3줄만 적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기분과 행동에 직결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선은 절대 타고나는 성향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작은 변화를 반복하며 감사하는 눈을 기르는 것. 그것이 무기력한 노년을 다시 활기찬 시절로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전순옥님의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내일도 작은 변화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몰입할 수 있는 활동과 고독 속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69세 윤재호님은 은퇴 후 처음 맞은 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할 일이 없고 집안일은 이미 부인이 다 해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다 보면 벌써 해가 저물고 그날이 그날 같아졌습니다. 가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바쁘거나 몸이 안 좋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라진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아예 세상에서 잊힐 것 같더군요. 이 답답한 일상에 변화를 준 건 우연히 들른 동네 복지관에서 본 목공 체험 안내문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대패질을 하던 기억이 떠올라 망설이다가 체험에 신청했습니다. 첫날은 낯설고 손에 힘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나무 향과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머릿속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호님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그는 주 2회 목공방에 나가 작은 책꽂이, 도마, 연필꽂이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모양이 나올수록 집중도가 높아졌고 작업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잊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나무 가루가 쌓이는 모습, 나사 하나하나 조이는 손맛이 그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고독하다고 느끼던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만의 창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윤재호님처럼 몸과 손을 움직이며 몰입하는 활동은 마음의 잡음을 줄이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행복감과 성취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서 느끼던 성취감을 대체할 활동이 필요합니다. 몰입 활동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과거에 즐겼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릴 적 하던 운동, 만들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은 다시 시작하기 좋습니다. 둘째,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뜨개질, 도예, 원예, 요리, 사진 촬영 등이 좋은 예입니다. 셋째, 완성 결과가 눈에 보이는 활동을 고르세요. 성취감이 유지 동력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몰입 활동과 함께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첫째, 아침에 음악을 틀고 색칠 공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둘째, 오후 햇살 좋은 시간에 반려식물 가지치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 글쓰기 모임에 원고를 제출하며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넷째, 새 레시피를 시도해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도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윤재호님은 요즘 목공으로 만든 도마에 직접 다듬은 나무 기름을 발라 선물하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받는 이들이 이걸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고 놀라는 순간,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고독이 외로움이었는데 지금은 고독이 나를 만드는 시간이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몰입은 시간을 잊게 하고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하지 말고 나만의 세계로 만드는 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도 마음이 가는 활동 하나를 찾아 손끝으로, 눈으로,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혼자 있는 노년은 결코 쓸쓸하지 않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연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73세 이정숙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관계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가 함께 모임에 나가고 여행도 다니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자 초대받는 자리도 전화를 걸 사람이 점점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웃던 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복지관 안내문에서 수채화 기초반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림은 소질이 없는데 하며 주저했지만 단순히 물감과 붓을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어색하게 앉아있던 그녀에게 옆자리에 70대 이남수님이 다가와 첫날이 제일 떨려요. 저도 작년에 그랬어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 덕분에 어색함이 풀렸고 수업 후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 정숙님은 주 2회 복지관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수업 중에는 색을 섞는 방법을 배우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의 삶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동기들과 소규모 전시회를 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전시회를 마친 후에는 소풍을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날 이후 정숙님의 달력에는 약속이 빼곡해졌습니다. 관계의 질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특히 좋은 사람과의 연결은 스트레스 완화, 우울감 감소, 심지어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행복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은 재산이나 건강보다 좋은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건 관계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명의 친구가 훨씬 값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사람과의 연결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다가가기. 이웃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부터 해보세요. 짧은 대화가 반복되면 친근감이 쌓입니다. 둘째, 관심사로 연결하기.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취미 모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하세요. 같은 관심사는 대화를 쉽게 만듭니다. 셋째, 주기적인 연락 유지.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내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넷째, 기분 좋은 사람 곁에 있기. 만나면 웃음이 나는 사람,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과 시간을 늘리세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잦은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숙님은 요즘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사람을 만납니다. 복지관 수업 외에도 동네 산책길에서 안면을 튼 이웃과 차를 마시고 손주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과 웃다 보면 하루가 훨씬 빨리 가고 그 다음 만남이 기다려져요. 사회적 연결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활력과 삶의 의미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당신의 연락 한 통, 미소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빛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혼자 살아도 결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만드는 가장 따뜻한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74세 최영자님은 매일 아침 뉴스 채널을 틀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경제 불안 소식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화면 속 자막은 언제나 충격, 위기, 심각 같은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영자님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불안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까지 꼬리를 물었고 밤에도 뒤척이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피로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이 먼저 반응하죠. 그 말이 영자님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실 TV를 껐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뉴스 시청 시간을 하루 10분으로 줄이고 대신 아침 햇살이 드는 시간에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리모컨을 잡다가도 아니지, 오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길가에 핀 꽃을 발견하고 지나가던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음에 여유를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자님은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을 가두던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며 기회를 스스로 닫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크게 묶는 족쇄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트에서 본 시니어 베이킹 클래스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쿠키나 빵은 사 먹는 게 당연했지만 직접 만들어서 이웃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밀가루 반죽을 손끝으로 꾹꾹 누르며 오랜만에 아이처럼 집중했습니다. 오븐에서 퍼지는 따뜻한 빵 냄새는 그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처음 만든 식빵을 이웃에게 나눠주자.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라는 놀람과 함께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보람으로 남았고 그날 밤 영자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는 습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생각은 노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일을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에너지를 쓸 대상을 선별하기. 세상 뉴스, 남의 평가, 과거의 후회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은 과감히 줄이고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산책, 취미, 정리정돈, 건강관리처럼 당장 실행 가능한 일이 우선입니다. 둘째, 자기 비하 언어를 긍정 언어로 바꾸기. 이 나이에는 지금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나는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의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영자님은 요즘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씁니다. 아침 산책과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오늘의 할 일을 노트에 적습니다. 뉴스는 하루 한 번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베이킹 레시피를 익히는 데 씁니다. 이웃에게 쿠키 한 봉지를 건네며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써요. 덕분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걱정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내 손안에 되돌려놓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순간 마음의 짐은 줄고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오늘 당신도 리모컨 대신 반죽 그릇을 잡고 불필요한 생각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남은 날들을 훨씬 더 가볍고 환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71세 장미선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두 아들의 학비와 결혼자금 마련까지 본인을 위해 돈을 쓴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자랑해도 그녀는 나는 그런 건 사치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생각해 볼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된 뒤에도 여전히 돈을 쓰는 일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들은 한 사연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평생 아끼기만 하다 보니 나를 위한 추억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날 저녁 미선님은 용기를 내어 평소 눈여겨보던 문화센터 여행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사는 여행지의 계절별 풍경과 숨은 명소를 소개했고 참가자들은 각자 가보고 싶은 곳과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듣기만 했지만
옆자리에 68세 김선희 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다음에 강좌에서 가는 1박 2일 여행 같이 가실래요? 그 한마디로 둘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강좌 마지막 날 강사와 수강생들이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와 돌담길을 걸으며 미선님은 마치 오래전 수학여행을 온 듯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숙소 마당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혼자 왔지만 돌아갈 때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아끼지 않는 삶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고 재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나를 위해 쓰는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삶을 시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행, 강좌, 공연 관람, 새로운 취미 배우기처럼 기억에 남는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험은 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자기 관리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적절한 운동, 몸에 맞는 의류와 신발, 피부 관리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쓰는 비용은 결국 건강과 활력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식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선물은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관계의 질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미선님은 요즘 매달 나를 위한 날을 정해놓습니다. 그날만큼은 생활비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동네 꽃집에서 예쁜 꽃다발을 사오기도 하고 평소 먹고 싶었던 케이크를 사서 커피와 함께 천천히 즐기기도 합니다. 작은 지출이지만 그 시간이 주는 만족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돈을 쓰면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쓰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우는 거더라고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아까운 건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의 행복을 위해 쓰는 용기가 남은 삶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언젠가를 오늘로 앞당겨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과 도구를 활용해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68세 김태수님은 5년 전 부인의 갑작스러운 세상 떠남 이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일은 드물었고 거실 시계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될 정도였습니다. 외출할 마음조차 사라져서 몇 달 동안은 마트나 병원 외에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사는 딸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수님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영상통화만 할 줄 아셔도 손주랑 매일 얼굴 볼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태수님은 스마트폰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위치와 앱 사용법이 헷갈렸지만 메모장에 차근차근 기록하며 익혔습니다. 영상통화, 사진 주고받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해 이제는 카톡 이모티콘도 능숙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손주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받아서 저장하고 좋아요, 이모티콘을 눌러주면 바로 답장이 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여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년기에 기술을 활용하면 집안에서도 세상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수님은 요즘 새로운 시도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알려준 시니어 온라인 동아리에 가입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줌으로 미술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으로 책을 같이 읽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 너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강의가 없는 날에도
동아리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안부를 나눕니다. 기술을 잘 모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기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실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쉬운 기능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영상통화, 사진 전송, 문자 메시지처럼 바로 생활에 쓸 수 있는 기능을 익히면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둘째, 실습과 반복입니다. 한 번 배운 기능은 같은 날 여러 번 해보고 메모나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잊어버렸을 때 쉽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육을 활용하면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태수님은 요즘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손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고 태수님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면 속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면 더 이상 집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를 배우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휴대폰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문 같아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게 사는 길은 사람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술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도 그 문이 있습니다.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너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얼굴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7번째는 노후의 재정, 의료, 생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74세 윤광호님은 은퇴 후 5년 동안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이 있었고 집도 작아였기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 갈 일이 잦아지고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집 보수비와 관리비, 생활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매달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광호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정 계획은 은퇴 전에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이 들수록 더 세밀해야 하네. 그는 우선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같은 필수 지출은 꼭 남겨두고 나머지 지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였습니다. 또 1년치 예상 의료비를 계산해 따로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나올 때마다 예금에서 깨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의료와 생활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약 복용 일정과 병원 예약일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기록했습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닿도록 자녀와 가까운 친구 연락처를 휴대폰 단축번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한 일은 생활 환경을 미리 점검한 것이었습니다. 집안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부엌에는 자주 쓰는 그릇과 조리도구를 허리 높이에 맞춰 두어 무리해서 팔을 뻗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광호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조금 남으면 여행부터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일 먼저 건강과 생활 안전을 챙깁니다. 그래야 여행도 계속 갈 수 있거든요. 노후 준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준비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긴급 상황 대비 자금을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예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1년치를 별도로 마련해 두면 마음이 훨씬 든든합니다. 둘째, 의료 준비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복용약 관리, 병원, 약국과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연락망을 만들고 의료 기록을 가족과 공유해 두면 위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생활 환경 준비입니다. 집안 안전장치 설치, 가구 배치 조정, 조명 밝기 확보 등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가 됩니다. 광호님은 요즘 재정과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니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모임에서 나이 들어 돈이 최고야라고 농담을 해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진짜 노후의 차이를 만든다.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편안해집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재정, 의료, 생활 환경을 꼼꼼히 점검해 두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 하나하나가 거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혼자 사는 삶도 충분히 따뜻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아마 그분에게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만날 수 있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누군가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외롭지 않고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